안녕하세요. 저는 난공공무원학원을 2019년 9월에 들어왔고 서울시 일행을 목표로 공부했던 공시생 김민우입니다. 저는 총 2년을 준비했는데 난공공무원학원에서 공부했던 1년 동안 성적이 크게 향상되어서 2020년 서울시 일반행정에 최종 합격하였고 국가직에도 필기 합격한 상태입니다. 저는 평소에 타이핑 치는 것을 좋아해서 국회 속기직 공무원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공무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평생 직장으로 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울로 올라와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살다가 노량진에 상경하여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차가 되니까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같이 원래 공부했던 친한 동생이 먼저 난공공무원학원에 등록을 했고 여기가 괜찮으니까 같이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설명회 한번 와봤다가 정착하게 되었고 합격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아침 8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하고 가는 방법이 개인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조금 늦게 와서 자정까지 심야 자습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야간에 집중력이 훨씬 오르는 편이어서 가장 능률이 잘 오르는 시간을 활용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재성 담임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했고 제게 맞는 공부 시간을 잘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했던 편입니다. 특히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는 철저하게 기출에 맞춰서 공부를 했고 틀렸던 문제는 반드시 문제의 유형과 빈출 출제 공식을 작은 노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은 자주 나오는 출제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식들을 작은 노트에 계속 정리하다 보면 늘 나왔던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직렬에서 킬러 문제로 나올 만한 너무 지엽적인 부분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는 주요 시행처 기출 이외의 한자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3000단어집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기출 단어와 독해 단어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가장 자주 나오는 노른자 부분을 틀리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고 가장 취약했던 영어 독해와 행정학에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워했던 행정학은 이론과 진도별 모의고사를 시험 직전 한 달간 일주일마다 빠른 1회독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국어 이윤주 선생님과 영어 송호양 선생님 그리고 사회 서호성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가 합격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시험에 정말 적합한 강의를 구상해 주십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 올려서 6개월 정도를 열심히 따라가면 합격선 위에서 경쟁자들과 붙어볼 만한 무기를 쥐어주시는 분들입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부터 아주 쉽게 또 반복적으로 알려주신다는 점이 제 합격에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원할 때 언제든 담임 선생님의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목별 공부법을 잘 모를 때는 강사 선생님께 질문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멘탈적인 부분, 전체적인 학습 플랜을 짜는 부분, 강점과 약점 과목들의 공부 시간을 배분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실 분이 있다는 점은 항상 외롭고 변수가 많은 공시생에게 축복과도 같은 일입니다. 저는 12월 말쯤에 성적에서 이미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면증 때문에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취약 과목인 행정학 때문에 정신도 많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담임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그 당시 제 상황에 맞도록 생활 패턴과 학습 전략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평정심을 유지하며 6월 지방직까지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각 과목별로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선생님들이 오래 상주하신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각 선생님별로 질의응답 시간을 숙지하고 있다가 정말 모르겠다 싶을 때 한 번씩 찾아가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도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신생학원으로 쾌적한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수강료에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난공불락 스파르타와 합쳐지면서 보완된 시험 콘텐츠도 초반 6개월 동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암기하기 힘든 부분을 계속 복습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이미 공부가 끝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핸드폰 의무 제출입니다. 이는 공시생에게 가장 쓸데없는 유혹을 제거해준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핸드폰을 쓰는 시간은 엄청 많고 이는 혼자서는 잘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6NT로 정해진 학원의 일주일 최소 공부량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6NT를 채울 수 있어야 합격할 최소한의 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6NT를 일단 채우고 남는 시간에 운동으로 체력을 보완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모자란 공부량을 보충하는 등 유연하게 학습 전략을 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난공공무원학원에서 들었던 면접 강의를 통해 2달간 준비하였습니다. 이 강의에서 참여한 스터디가 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을 혼자서 준비하면 그 시간을 생각보다 어영부영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 스터디 덕분에 흐트러질 수 있는 자신을 붙잡고 보다 타이트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 면접에 비해 실제 면접장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면접관 3분 모두 친절하고 젠틀하셨고 한편으로는 친한 동네 이장님 같은 느낌으로 면접을 진행하셨습니다. 5분 스피치의 경우 저는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통제 강화 우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또한 방역과 사생활 보호의 사회적 조화 방법을 말해보시오 라는 주제에 답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정확한 답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평소 생각했던 바를 그냥 솔직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고 이로써 면접관님들을 충분히 공감시켰던 것 같습니다. 개별 면접은 정책 3문제, 공직관 2문제, 인성 10문제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고 준비할 때 봤던 내용들이 주를 이루어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5분 정도 일찍 끝난 것 같았고 분위기도 꽤 유쾌해서 끝나고 나올 때 솔직하게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결과도 괜찮았습니다. 면접관 분들도 기계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의를 갖추되 진솔하게 접근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격 동기들의 면접 케이스들을 보아도 분위기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미흡은 주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하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집 근처에 늦게까지 여는 코인 노래방이 있어서 자정까지 심야 자습을 한 뒤에 코인 노래방에서 1000원어치 노래를 부르면 비로소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자습이 끝나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집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맥주 500ml를 한 캔씩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로 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든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때때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때로는 굉장히 즐겁기도 하며 때로는 굉장히 절박하고 또 절박해야 할 시간일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자신에겐 분명히 강점이 있고 분명히 약점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강점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옆에 친구들을 경쟁자보다는 동반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기 방식대로 공부했을 때 4개월 이상 뚜렷한 성적의 향상이 없다면 열린 귀로 주변의 조언을 듣고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2년을 준비했지만 후회할 짓을 하지 않고 꾹 참고 준비한다면 1년 안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체력 관리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좋은 거 잘 챙겨 먹고 운동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력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능히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간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몇 번은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꼭 합격하셔서 공무원으로 서로 한 번쯤 마주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